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당신 덕분에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80대 20의 법칙 리처드 코치의 책을 가져왔습니다. 80을 만드는 20에 몰입하라 라는 주제고요. 공병호 박사님이 번역을 해주셨어요. 노력한 만큼 보상받지 못했다고 느끼신다면 이 책을 꼭 읽어보세요. 나 열심히 했는데 왜 결과가 없지? 그런 분들도 꼭 읽어보세요. 적게 일하고 여유롭게 성공하는 사람들의 원칙이래요. 팀 페리스 나는 4시간만 일한다 저자가 이 책을 읽고 활용하라 라고 이야기했고요. 이 책은 전 세계 36개의 언어로 번역 출간이 되었고 100만 부의 판매가 돌파가 되었습니다. 이 책은 나온 지가 2018년도 책이니까 꽤 됐죠. 왜 지금 읽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지금이라도 읽어서 다행이야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책이었어요.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썸네일에서 이러면서 한 이유가 뭐냐면 이 책은 잠재의식 활용법,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법, 인간관계, 시간관리, 기업의 성공 원칙부터 해서 부동산 투자까지 다 들어있어요. 대박이야 진짜. 나 읽다가 뭐야 이 사람 뭐야. 그 다음에 미래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그런 거 다 있는 책이에요. 두꺼워서 되게 두껍죠. 이만해 두께가. 그래서 제가 리뷰를 3개 나눠가지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자, 잠재의식을 잘 다루어야 성공하고 부자 된다라는 이야기 앞에서 드렸고요. 자, 마음의 평온을 위한 조언이 있습니다. 우리 잠재의식에 각인을 시키래요. 나는 뭐뭐에 대해 감사하다. 나는 뭐뭐에 대해 기쁨과 관대함, 행복을 느낀다. 나는 창의적인 사람이다. 왜냐하면 붙이면 좋습니다. 이거에 대한 어떤 근거가 마련이 되기 때문에 나는 예쁘다. 왜냐하면 이쁘기 때문이다. 네, 이렇게 하는 거죠. 나는 기쁘고 건강하다. 나는 운 좋게도 매우 멋진 곳에 살고 있다. 나는 뭐뭐에 대해 정말 열정적이다. 내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은 환상적이다. 왜냐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잠재의식에 여러분의 메시지를 쉽게 전달하는 방법은 다음 3가지다. 첫 번째, 긴장을 풀고 꿈을 꾸어라. 조용한 사적 공간에 편안한 의자에 앉아라. 긴장을 풀어라. 두뇌의 모든 생각이 힘을 잃도록 만들어보라. 메시지를 당신의 잠재의식에 보내라. 조용하게 보내는 것도 괜찮지만 가능하면 크게 말하라. 그럼 우리가 잠재의식에 꿈처럼 이렇게 상상력이 들어가는 거죠. 상상력은 잠재의식이다. 잠재의식은 무한하다. 상상력 이꼴 창의력 이꼴 무한한 거죠. 무한하게 잘 되고 싶으시다면 이 잠재의식을 잘 활용해야겠죠. 두 번째는요. 반복을 요하는 운동 시간 동안에도 꿈을 꾸래요. 와, 멋지다. 운동 시작 전에도 잠재의식에 보낼 메시지를 생각하래요. 읽어볼 수도 있고요. 세 번째, 잠들기 전에 해야 할 일. 잠에 빠져들기 전 1, 2분 동안 메시지를 마치 두뇌 속에 보내듯이 반복하라 라고 합니다. 좋은 음악, 몽롱하게 만드는 음악 같은 것도 좋고요. 긴장 푸는 음악도 좋대요. 깊은 잠에 빠져들기 전에 메시지를 반복하라 라고 합니다. 자, 잠들기 전이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데요. 잠들기 전에 우리 아가들한테 야 빨리 자! 너 빨리 안 자면 키 안 커! 너 이빨 안 닦아서 있었겠다! 숙제 안 했지? 너 그러다 어쩔래? 이런 말을 잠들기 전에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잠에 들기 전이 황금 타이밍. 잠재의식에 가장 좋은 시간에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말. 그걸 꿈을 심어주셔야 돼요. 자, 왜 기계가 훨씬 싸게 할 수 있는 일을 사람이 해야 한다고 고집하는가? 지금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언젠가는 비행기 승무원을 전부 로봇으로 대체하게 될지도 모른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간의 서비스를 더 선호하지만 기계는 신뢰도가 더 높고 20%의 비용으로 80%의 편익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자, 기계는 20%의 비용으로 80%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 앞으로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벌써 우리 식당 같은 데 가면요. 계산을 누가 하나요? 키오스크라고 서 있는 기계가 하고 있어요. 불편합니다, 아주. 내가 일일이 눌러야 되니까. 근데 어쨌든 그렇게 바뀌고 있어요.
복잡한 기업을 단순할수록 이익은 급격히 증가한다. 결국 이익을 늘리기 위해 우리가 할 일은 복잡화에 따른 비용과 단순화의 가치를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간접비의 80%를 삭감할 수 있는 용기를 갖추는 것이다. 복잡한 것들 다 떼내고 단순한 것만 남겨놓고 비용을 조금만 들이는 거죠. 홍보비를 뭐 많이 들인다고 홍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사업을 할 때요, 고객이 굉장히 중요하죠. 고객은 자신이 회사의 중요한 존재라고 느끼게 되는데, 이러한 느낌이 들 때 고객은 더 많은 돈을 지출한다. 고객에게는 자신이 대접받고 있다는 느낌이 가치 있는 물건을 사는 것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어떤 은행에 VIP가 됐을 때요, 은행을 잘 바꾸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주거래은행이라는 있지도 않은 말을 만들어 놓고 뭐 주거래은행이 좋다라고 해요. 뭐 좋은지 뭐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잘 옮기지 않습니다. 단골 고객을 확보하는 게 이런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요, 뭔가 판매를 한다고 했을 때 구매율이 높은 소수의 고객에게 집중하라 라고 해요. 이걸 바로 내 마케팅의 타겟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가장 잘 팔리는 소수의 제품에 노력을 집중하는 것도 좋지만 구매율이 가장 높은 소수의 고객에게 관심을 집중하는 것은 그 이상으로 중요하다. 그러니까 단골 고객이 떠나가면은 굉장히 이제 힘들다는 거예요. 단골 고객을 붙잡아 놓을 그런 전략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요, 프로젝트성으로 일을 하겠죠. 어떤 거를 막 내가 며칠부터 언제까지 뭔가 완성해낼 거야 라고 성취를 하게 될 때, 첫 번째는 목표를 줄이래요. 목표가 너무 복잡하면은 안 될 수 있으니까 20%에서 어차피 80%의 수익이 나기 때문에 쓸데없는 걸 다 빼버리라고 합니다. 불가능한 기한을 설정하래요. 도저히 할 수 없는 불가능한 날짜. 몇 월 며칠까지 할 거야. 제가 사실 거의 이런 식으로 일을 하거든요. 거의 이런 식으로 일을 해요. 그 기한을 못 지키는데 그래도 언저리까지는 갑니다. 자, 불가능한 기한을 설정하면요, 프로젝트 팀은요, 정말로 고부가 가치의 업무에 매달릴 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가 시간이 좀 남아돌면요, 딴짓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 남아돌지 않도록 타이트하게 잡는 거예요. 긴 시간보다 짧은 시간. 여러분들이 자격증 시험을 본다. 뭐 3년 주면 붙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적당한 시간 타이트하게 주는 것도 괜찮아요. 80대 20 관점에서 본 경영의 세계에서는요, 다수보다는 소수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절대적으로 중요한 소수의 개념을 항상 잊지 말라고 해요. 하찮은 다수보다 절대적으로 중요한 소수에게 나의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있는지 들여다보래요. 자, 여러분이 이런 뭐 온라인이라든가 SNS 채널이라든가 뭐 유튜브라든가 이런 것들 운영하고 있다면 나의 단골, 나를 좋아하는 어떤 소수보다는 뭐 악플을 단다거나 반발을 한다거나 뭐 괜히 비난을 하고 싸지르고 가는 그런 악플러들이 있을 거예요.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집중하면 돼요. 자, 드디어 여기서 부동산 얘기가 나와요. 저는 생뚱맞게 네트워크로 성공하라는 부분에서 이 네트워크 얘기를 하다가 부동산 얘기가 나와서 너무 놀랐어요. 막 1450년대의 유럽 얘기부터 1500년대 유럽,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20개 도시, 여기에는 어떻게 지금 대도시가 됐는지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도시의 확장에 대한 개념입니다. 도시의 확장은 전형적인 네트워크 효과를 보인대요. 사람들이 바글거리는 도시에 사는데 따른 혼잡한 높은 비용, 스트레스란 단점이 있대요. 저 여기까지 봤을 때 이제 복잡한 도시는 필요 없어 라고 말할 줄 알고 좀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하지만요, 보완적인 지식을 가진 타인을 만날 기회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대요. 여기 소름이 쫙 돋았어요. 제가 늘 하는 말이죠. 유튜브로 연결된다고, 인스타로 연결된다고 우리가 뭐 시골에 살면 되나요? 디지털 노마드라고 어디 동남아에 가서 산다고요? 아니죠. 그건 잠깐은 살 수 있지만 평생 살 수는 없어요. 자, 도시가 복잡하고 비싸고 스트레스 받기는 한데 타인을 만나야 돼. 어떤 타인? 보완적 지식을 가진. 보완적이 뭐예요? 내가 못하는 걸 메꿔주는 사람. 내가 화장을 못한다. 화장해주는 사람. 머리를 못 자른다. 머리 잘라주는 사람. 나 옷 못 만들어요. 옷 파는 사람. 나 밥 잘 못한다. 밥 잘하는 사람. 필요해요. 그거 어디에 있다고요? 대도시에 있다는 거죠. 대도시가 그게 싸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전라남도 해남 물가가 엄청 비싸. 과일도 엄청 비싸. 옷도 엄청 비싸. 교육 받을 수 없어요. 수억 원을 줘도 교육기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완적 지식을 얻으려면 대도시에 무조건 가야 된다는 거죠. 자, 긍정적인 네트워크 효과가 부정적인 네트워크 효과보다 큰 것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대도시가 앞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확장이 된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디가 대도시냐면 무조건 뭐 서울 이렇게 볼 수는 없고 저는 7대 광역시 다 좋다고 봅니다.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울산, 인천. 맞나요? 다 좋아요. 진짜. 네트워크 효과는요, 파레토 법칙 같은 선별성을 나타내서 좋은 네트워크를 갖춘 활기찬 도시는 점점점 커지고 활기가 넘치지만 그렇지 못한 도시는 더욱더 쇠퇴한다라고 합니다. 네트워크 효과는요, 정보 기술로 인해 시골에 사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라는 1970년대 예측에 담긴 오류를 설명해 준대요. 이미 1970년대 이런 예측을 했대요. 인터넷도 되지, 택배도 되지, 그러니까 시골에 살아도 괜찮아 라는. 그래서 시골의 인구가 늘고 있나요? 인터넷이랑 택배 되니까. 옛날에는 인터넷이랑 택배가 안 됐잖아요. 근데 지금 되잖아요. KTX 자동차로 쉽게 대도시를 갈 수 있어요. 근데 굳이 대도시에 살아야 돼요? 자, 이런 예측이 이미 1970년대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직접 만남과 임의적 인간관계가 주는 행운의 중요성을 이제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파라그카나는요, 2030년에 이르면 세계 인구의 70% 이상이 도시에 거주할 것이고 그중 대부분이 바다에서 80km 이내에 위치하며 바다를 왜 했을까요? 바다를 되게 핵심적으로 많이 봤어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한반도잖아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서 바다가 왜 중요한지 모르는데 외국은 항구 바다 되게 중요시 여겨요. 유럽도 그렇고 뭐 호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나는 여기에 지난 500년 동안 느리지만 확실하게 돈을 버는 최고의 방법 중 하나가 성장하는 도시의 한가운데 땅을 사는 것이었다는 점을 추가하고 싶다. 이 책의 저자가요, 500년 동안 자기가 봤는데 돈을 버는 최고의 방법 중에 하나가 성장하는 도시 한가운데 땅을 사래요. 아이고, 난 이런 얘기를 이렇게 자기계발이나 성공에 관련된 책의 부동산 얘기를 본 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자, 그래요. 그래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도시들이 이 시대에 가장 크고 오래된 도시인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지금 되게 여러 가지 나라가 그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 시대 때문에 도시가 흩어질 거라고 말하는 미래주의자들 예측이 틀렸다라고. 역시 틀렸다. 나는 미래가 네트워크 세계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니 네트워크 기업에서만 일하라. 그러니까 네트워크로 이루어진 기업에서 일을 해야지 뭐 이렇게 지금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죠. 예를 들면은 벽돌을 쌓는 직업 같은 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지 않죠. 네트워크는 긍정적인 피드백으로 더 강해진다. 유명인은 더 유명해지고 부자는 더 부유해지며 선도적인 기업들은 사실상 독점 기업이 되고 숙련된 전문가는 미숙한 경쟁자들을 더더욱 앞서간다. 그래서 이런 네트워크의 개념은요, 어떤 온라인 조직, 온라인 커뮤니티가 잘 이루어져 있고 온라인으로 뭔가 사고 판다거나 온라인으로 연결된 그런 기업에서 일하면 좋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합류하기 좋은 유형의 네트워크 기업은 창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성장세에 있는 기업이다. 우리가 이런 기업을 스타트업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기업에서 처음부터 함께 시작해 배워나가라. 이제 막 시작 단계에 있는 기업에서 일하는 것은 가장 좋은 방법들을 시험해보고 남들보다 앞서 나가는 방법을 깨우치는 신나는 경험이 될 것이다. 직원이 100명 이하이고 연간 최소 30%의 성장률을 기록하는 기업에 합류하라. 이상적으로는 20% 이하의 직원이 있고 해마다 적어도 2배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는 기업이 좋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20명 이하의 직원이 있고 해마다 적어도 2배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는 회사에 스타트업에 투자해서 이제 일을 시작했죠. 평소 우리는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자주 하지만 사실 부족한 것은 시간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거의 모든 사람에게 부족한 것은 시간과는 완전히 다른 것, 바로 이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기쁨입니다. 돈이 없거나 시간이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니에요. 뭐가 없다? 기쁨이 없다. 오늘 이 배경 보세요. 어때요? 기쁨이 넘치나요? 평화로운가요? 우리는 기쁨을 고갈시키지 않은 일을 하고 기쁨이 채워지는 사람들을 만나고 기쁨이 채워지는 일을 하면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뻐하는 일에는 기꺼이 또 돈을 씁니다. 기쁨을 선택하세요. 타인을 만족시킬 수 있고 자기 자신에게는 기쁨을 주면서 소중하고 유한한 에너지를 고갈시키지 않는 일을 찾는 것은 평생의 과제가 될 수도 있다. 잠재의식의 질문을 던지면 몇 시간 혹은 며칠 만에 답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저는 거울을 보고요. 제 얼굴을 보고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너 진짜 이거 좋아? 너 이거 진짜 원해? 너 뭘 원하니? 너 이거 싫어? 좋아? 전 자기 자신한테 많이 물어봐요. 제가 최근에 이제 이 노래를 듣고 막 눈물이 난 적이 있었는데요. 신해철이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라고 그 노래 부르는 영상 유튜브에 보면 있어요. 그 가사를 들어보면 정말 그게 무한 반복되거든요. 근데 전 들으면서 그래.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를 평생 모르고 산 거예요. 지금도 이게 진짜 내가 좋아하는 게 맞나? 라고 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이 진실과 거짓을 분별하고 불행 대신 행복을 선택하고 삶에서 더 많은 기쁨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적게 일하고 여유롭게 성공하는 사람들의 원칙 20대 80 법칙 리처드 코치의 책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